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어제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나 그 경위는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북한 여간첩 2명에게 독침을 받고 살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과 그 북한 전문기자 장용훈 기자 두 분 모시고 저희가 관련된 소식들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장 기자 먼저 지금까지 파악된 이 사건 경위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까지 사실은 김정남이 그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띄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김정남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사망이 됐고 네. 여성 2명에게 네. 그 독침을 맞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이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이 여성들이 체포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그 여성 북한 여간첩 2명이 독침을 쏜 다음에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고 현재 추적 중이다라는 것까지만 저희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소식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소식 듣고 어떻게 글쎄요. 지금 의도를 이제 파악하셨습니까? 장 기자께서 잘 네. 말씀해 주는데 지금까지 김정남이가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다는 정도지 네. 구체적으로 이 반체제 또는 반혁명 활동 이런 것을 전혀 알지 않고 네. 단지 한 지난해 초 이래 돼 가지고 저는 김한솔이 아들 여기 네.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의상이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김정남이가 과거 생활 쭉 보면은 주로 무슨 그 부동산 이런 것을 많이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지난해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이가 당 정권을 모두 장악해가지고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복행인 김정남의 피살, 서로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그 김정남의 어떤 최근에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동향이나 움직임이 좀 파악된 게 있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별다른 이렇게는 김정남이 활동을 네. 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거의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이 2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에 자기 집이 있고 또 마카오에도 자기 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 2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생활을 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많이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망한 이제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을 주로 다녔는데 이제는 그동안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연 왜 말레이시아를 갔는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 두 여인들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 교수님의 최근에 어떤 동향에 대해서 좀 생각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김정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자기 아들인 김한솔, 네. 이제 파리 정치대학에서 여러 이메일 이런 사건도 여러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도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김정남이가 한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기타 이런 국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거 없었고 네네. 또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이 김정남이가 주로 일본의 그 언론이라든지 이래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좀 사전 기획에 해가지고 또 이 언론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또 이제 우리 과거를 보면은 2000년 아마 장 기자님 2002년도든가요 그 박근혜 지금 대통령 그 당시에 그 박근혜 그 연합 대표인가 이래가지고 방북을 했죠. 그때 보면 이제 김정남이가 밖에서 있으면서 나름대로 한국의 이 지인들 또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그 방북을 동행했던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그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상이 있어가지고 그 이행하는데
서로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고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앉아 이 김만수의 이 유럽에서의 학교 활동 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정치적인 뭐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정남이 과거에는 뭐 3대 세에서 반대한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북한 당국이 요주 인물로 또 알려지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이 정권 잡은 이후에는 발언도 자제하고 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주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지금 피살됐다. 배경은 저희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 좀 이런 정치적 입지를 고려했다. 이 부분에 좀 무게를 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장 기자께서도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예. 말씀 그건 동의를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뭐 이권 관계에 의한 개인적인 사건이 좀 봐야 됩니다. 네. 혹시나 정치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 권력기구에 있는 그 일종의 정탈 총국이라든지 국가안전 보위성이라든지 여기서 과잉 충성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것도 두고를 봐야 되고 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투정, 권력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조금 입지가 좀 어렵다. 이럴 때 혹시나 그 외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김정남을 좀 선동이랄까요? 이래 가지고 뭔가 외부에서 뭔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에 좀 타격을 주는 뭐 그런 하나의 의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 하나의 기획에 의해서 이 피살 이 가능성 좀 낮고 혹시 네. 정치 사건이라면은 과잉 충성자들 네. 여기에 의해서 피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정은의 암살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잠깐 양 교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주목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 기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네. 북한 내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암살 또는 피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과연 북한 내부에서 특히나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남 살해를 지시할 만한 어떠한 징후들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2012년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지금 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7차 당대회로도 개최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노동당 위원장이 됐고 국무위원장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김정남에 대해서 어떤 위기 의식을 느꼈다. 북한 내부적으로 위기 의식을 느끼려고 한다면 결국 김정남과 관련된 일파들이 북한 내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네. 사실상 2013년에 장성택이 처형이 되고 나면서 북한 내부에는 김정남과 관련된 세력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불황자처럼 살고 있는 물론 이제 뭐 이복형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네. 보면 불황자처럼 해외를 떠돌고 있는 형을 이렇게 과연 살해할 동의가 충분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좀 석연치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두루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 매체는 아직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소식이 전해질까요? 내부적으로? 글쎄요. 일단은 북한 내부,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요? 예, 그러니까 예. 김정남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김정일 위원장이 제대로 결혼식을 하고 그 사이에서 낳아진 아들이 아니고 결국은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아진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은 물론 이제 주민들이 대충 알기는 네, 하지만 네. 공식적으로 내세워졌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김정남의 사망과 관련돼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북한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이 네. 북한에 의한 북한의 소행이다.
있다라는 것들이 국제사회에 확산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북한은 이것이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한 주장들은 모략이다라는 정도의 어떤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런 공식적인 입장과는 또 별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남의 존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인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남의 사망 소식이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김정은이 자신의 우상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시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여성 2명이 혹시나 독침해 가지고 배살됐다. 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치정이라든지 입거이라든지 이건 좀 관계가 먼 거 아니겠느냐. 적어도 여성 2명이 독침했다. 이것은 고도의 훈련된 요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자기가 모든 그 권력을 다 장악했지만도 북한의 특징은 체제와 존엄을 중시한단 말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존엄 문제에 대해서 조금 훼손이랄까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사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러한 이 죽음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상화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도 네. 그러나 그 잠재적인 경쟁자 이 측면에서 비살 이 가능성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김정은은 계속해서 집권한 이후에 내부적 입지를 다지는 그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포 정치를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국무부 장성택 비롯해서 군부의 리영호, 현영철 등 최근에 이제 군부실세 김원웅은 또 이제 해임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 부분과 좀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공포 정치라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권력을 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 충격적인 요법이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주민 친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편으로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당정군으로부터 나름대로 통제하면서 충성을 이끌고 또 주민들에게 친화 정책을 하면서 지지를 받는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번에 이 혹시나 북한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김정남이가 비살됐다. 이것이 공포 정치의 연장선상이냐? 그건 좀 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네. 벌어지는 이런 것이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서 이걸 가지고 김정남을 비살해 가지고 이 공포적인 뭔 큰 거 있겠습니까? 그럼 해외에서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에서 반체제라든 이러한 일종의 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네.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단체가 지금 일부 우리 그 밖에서 무슨 그 북한에 대한 뭐 이 돈감모라든지 기타 이런 집도 있다 하지만도 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서 위력을 가진 집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 정치하고는 크게 연관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공포 정치와는 크게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 좀 적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네. 제가 그 며칠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김정은의 그 밑에서 있는 측근 그 일종의 그 권력자들이 네. 일종의 충성 경쟁 차원에서 아하. 그렇게 충분히 예.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김정은 시대를 선포를 하면서 뭔가 이 박근 상당히 이 우상화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예. 이 김정남과 그의 아들 김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김정은의 이 여러 가지 그 지도자 이런 데서 상당히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뭐 그런 차원이 있을 겁니다. 네. 이에 대한 장 기자의 생각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정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장성택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처형을 가하고 그 처형한 사실들을 북한 주민들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그 경각심을 가진 속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하려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순히 처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형했다라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고 학습시키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동반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번 김정남 사망 사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김정남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포 정치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만약에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포 정치보다는 김정은이 자신의 어떤 권력적 측면에서 도전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쪽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재적 세력을 제거하는 쪽이라고 그쪽에 무게를 두셨는데요. 지금 김정남 바로 밑이 김정철인가요?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 저희가 알려진 바로는 지금 삼형제, 김여정 이 정도로 지금 형제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가게 구도가 좀 있으면 좀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김정남이 지금 오늘 암살 피살이 어제 된 상황이고요. 김정철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은둔 생활을 거의 사실상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 김여정 동생만 그 오빠의 힘을 입었다고 할까요? 힘을 얻고 나서 그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2008년 8월 상황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08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을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이후에 북한 그 권력층 내부에서 후계자 문제가 상당 부분 논의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아마 김경희, 김정일 위원장의 동생이지요. 네. 또 그리고 장승태, 이 김정희 이 세 사람이 이 후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거기서 아마 지금 흘러나온 설이 김경희와 남편인 장승태가 그래도 장자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그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일부 이 뭐 조직 지도부라든지 국가안전보위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김정남은 해외에서 오랜 생활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사상에 거의 몸에 배어 있다. 그래서 배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제가 되고 그러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복 동생인 김정철과 김정은이 이 두 사람이 대두됐는데 그 당시에 김정철은 물론 김정은의 행위지만으로 네. 이 지금 상당히 이 지도자로서의 외형상 지도자로서의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알려지기로 여성 호르몬 과다증으로 해가지고 좀 목소리나 이런 부분도 지도자하고 전혀 다르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김정일 위원장도 사실은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의 직접 말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네. 이 인민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정철도 배제되고 또 물론 김정철도 자신이 뭡니까 이 지도자로서 이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흥미를 많이 느끼지 않고 주로 음악이란 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정일을 가장 많이 닮고 또 그 어릴 때 주로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장군진 기질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장승택과 김경희를 설득해가지고 지금의 김정은을 후계자로 옹립했다. 뭐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네. 그 장 기자 보기에는 그 당시에 후계 구도에서 장남이도 밀려났던 그 이유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08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지고 난 뒤에 2009년 1월에 김정은 지금 현 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쉽게 김정남이 장남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김정일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장남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김정일과 제대로 이런 어떤 혼인을 맺고 낳은 자식들 물론 이제 뭐 고영희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고영희 사이에서 이미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렇게 삼남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남은 어떻게 보면 격가지로 북한 사회에서 치부되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고영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나 김정일 옆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네. 그 권력 후계자의 후보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정은 형제들 중에서는 김정철이 가장 장남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어떤 그
저 지도자를 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네.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김정은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자식들 중에서 지금 공직을 가질 수 있는 건 김정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점들 때문에 김정남은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미 격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가족들은 남은 김정은의 어떤 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김여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 김여정 두 사람에 의해서 북한의 어떤 그 김씨 일가들 중에서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북한의 권력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 궁금해지는 게 그럼 김정철의 신변 위협은 없겠습니까? 김정철은 이미 물론 김정은 행위지만도 네. 방금 우리 장 기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 이 호르몬 과다 분비증 존재 또 그리고 자체만으로 좀 그렇죠. 예. 그 김정철 일대 권력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는 있잖아요. 네. 그런 지금 이제 있다. 그러나 철저히 통제당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제당하면 지금 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 가가지고 엄마 구경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 이제 김정남에 대해서 김정남은 지금 알려진 대로 보면은 네. 6개국을 한다는 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80년대 스위스 베린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리고 거기 제네바 대학에서 정치학 이런 데 특히 김정남은 컴퓨터 네, 여기에 대해서 네, 관심이 네. 많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그 이후에 이 북한에서 컴퓨터 조선 컴퓨터사지요. 여기에 대해서 김정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그리고 아버지인 그 김정일도 이 장남의 뜻을 말해가지고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문제는 김정남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권력 요구는 있었지만도 네. 해외에서 떠돌다 보니까 북한 국내에 지지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그 김경희와 장성택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일 지시를 받아 가지고 몰래 그 이 해외에 있는 김정남에게 생활비를 떼주고 막 이래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이 나름의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나름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결국 거기에 있는 그 이 고영희 아들인 김정은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정남에게는 또 부인과 아들 한솔 군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아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정남의 가족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정남의 가족들이 이제 파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은 네. 2000년에 일본에 이제 위조 여권을 들고 들어가다가 나리타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그때 여성 2명과 아이 1명이 함께 김정남과 체포가 됐고요. 한 명은 이제 부인이었고 나머지 1명은 아이를 돌봐주는 보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2000년 이 사건이 김정남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북한에 자주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을 전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건이 사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엄마인 고영희가 이제 제일동포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 쪽 선을 통해서 일본 쪽에 이야기를 해서 체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미 고영희가 이때 권력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김정남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입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 이제 북한 김정남의 자식들이 파악이 됐는데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파리 정치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김한솔 군도 마찬가지고 김정남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개방적인 사고라는 것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물물들을 접하다 보니까 생기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으로부터 북한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면서 그것에 의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불만으로서 어떤 이런 생각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김한솔 군도 굉장히 이제 외신과 인터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김정남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나 북한이 좀 개혁되고 개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습을 많이 등장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로 움직일 때 보면 거의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파악이 되지 않는데 주로 그 마카오에 있는 집에서 주로 많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정남의 가족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한솔이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프랑스 경찰에 이제 경호를 또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모습도 저희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김한솔 군의 신변 위협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 이런 공안 당국에서 김한솔 군에 대한 어떤 신변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한 것이 네. 진짜 뭔가 김한솔 군의 신변을 위하는 행동 아니면 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돼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장성택이 사망을 했을 때 결국 장성택과 김정남이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장성택 처형이라는 것이 자칫 장성택 이후 장성택과 가까운 사람들, 김정남이라든가 김정남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프랑스 공안 당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김한솔 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신변 위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하다가 뭐 포착이 됐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장성택 처형 사건을 매개로 해서 김한솔 군의 신변 경호를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김정남이가 이 2000년도부터 보면은 그 자신의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또는 그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지지와 협조 이를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사람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일례로 뭐 일본의 기자들 통해 가지고 자주 존재하고 또 이제 2000년대 일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이 박근혜 대표가 방북했을 때 여러 가지 합의를 했잖아요. 네. 합의 이루어지는데 합의가 잘 이행이 안 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동행했던 사람들과 같이 서로 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서로 좀 협조를 구한 이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남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메일 이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약간 신변 위험이 있다 하면 분명히 지인들이랑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신변 위험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흔적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걸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한솔 이런 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신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프랑스 당국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조금 질문 중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네. 이 보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니까 과거 경제사를 봤을 때 혹시나 이것을 아마 뭐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이라든지 기타 이런 국제기구에서 또는 뭐 이 인터폴이라는 기타 이런 데서 만약에 북한의 소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발표를 이럴 경우에 그럼 북한에서는 아마 이것은 특대형 모략극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장성택에 이어서 말이죠. 군부 인사들 또 최근에는 김원홍도 해임을 했고 이 같은 숙청 정치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상당 부분 지금 숙청을 많이 했고 네.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뭔가 내부의 충성을 이끌고 결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포, 숙청 그러나 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정책은 쉽게 끊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들어온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정남 청와대에서는 피살서를 보고 받은 상황이고요. 외교안보부서의 확인 대응을 지시를 한 상황인데 정부 움직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파악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정부 부처에서는 일단 사실 확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이제 뭐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옛날에 있었던 김정남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지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일단 사실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는 외교안보부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먼저 해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시는 굉장히 온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이번 사건이 정말 북한에 의해서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특히 이제 북한이 조금 주목할 만한 탈북민에 대한 신변에 대한 경호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너무 확장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뭐 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까지 이어져 가는 것들은 어떻게 자칫하면 괜한 남북 관계, 특히나 이제 국내적으로 불안 심리를 굉장히 고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확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수준의 대응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고위급 탈북민의 또 발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김정남이 김정은의 소환 명령에 불응해서 처형된 것이 아니냐. 아마 감금 생활이 두려워서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뭐 파악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소환을 안 돼가지고 피살했다. 그건 좀 네. 설득이 없는 것 같는데요. 소환하면 끝까지 소환하든지 피살을 그럼 피살해라 그러지 소환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좀 제가 설득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 청와대, 그다음 제 권한대행, 또 외교부 여기서 나름대로 파악의 이 민첩 움직인다. 이것은 거의 사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우리 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탈북자들이라든지 특히 지금 이제 해외에서 많이 떠도는 탈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변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외교가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고,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이제 지나치게 뭐 남북관계라든지 북한 정세라든지 여기다 연계시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제 남북관계는 뭐 거의 파탄지기 아닙니까? 더 이상 남북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주의 깊게 보되 너무 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는 지금 방금 전해진 소식 어떻게 좀 글쎄요. 보십니까? 일단 뭐 저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저희들이 지금 사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남을 어떤 사람들을 공작원을 파견해서 죽일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네. 공작원을 파견해서 생포해서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남이 베이징에 머물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을 때 가서 자신들의 공작원을 파견해서 충분히 뭐 데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라는 것은 네네. 국내에 들어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들어왔을 때 감금 생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피했기 때문에 저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네네. 굳이 지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 이미 집권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남을 왜 본국으로 데려오려고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정남이 어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런 일을 저질렀고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김정남에 대한 국내 송환 조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발생한 김정남의 피격 사망 사건은 그쪽으로 이어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주요 외신들도 계속해서 김정남 피살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어떤 해당 정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이거든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김정남이 그동안 주로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왔었고, 특히나 중국에 많은 지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사업적인 활동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고,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정남의 주요 주거지가 마카오와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만약에 김정남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러한 일들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사망 사건이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안도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북한이 그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북중 간의 관계가 조금은 삐걱거리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만약에 이것이 북한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안 좋은 악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런 그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이런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네.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태도를 표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확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자칫 잘못해서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중국도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